만약 당신이 60대, 70대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긴 세월을 살아오며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꼭 바꿔야 하는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이 단순히 자는 시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나이가 들면서 잠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잠을 더 많이 자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입니다. 그리고 이 질이 떨어지면 몸과 마음은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고 심지어 하루 종일 졸린 상태로 생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자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이 자는 잠은 회복되지 않는 잠에 불과합니다. 깊은 수면, 바로 우리의 뇌와 몸을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수면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깊은 수면의 비율은 20대의 절반도 채 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수면학회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70대는 20대에 비해 깊은 수면 비율이 6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저녁이 되면 분비되어 우리 뇌에 이제 잠을 잘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자주 깨어나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면서 한 번만 잠을 잘못 자도 그 영향이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만 푹 자면 회복되던 체력이 70대가 되면 회복되기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잠의 질이 떨어지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수면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잠을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점차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결국엔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수면 습관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훈들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든 몸에 맞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이 깊고 회복적인 시간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이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즉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우리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감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수면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잠자리에 들고 나서 10분 이내의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갔지만 60대 이후부터는 깊은 수면에 빠지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깊은 수면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뇌는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뇌의 회복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그 영향은 단순히 피로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나 낙상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지는데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그 여파가 며칠간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늦게 자고 일어나면 그로 인한 피로감과 두통은 일주일 내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뇌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며 신체 기능도 점차적으로 저하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뇌와 몸은 더 잘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로감이 덜해집니다. 두 번째로 수면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차가운 환경은 깊은 잠에 방해가 됩니다. 침실의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사이로 유지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등의 활동은 뇌가 이곳은 잠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밤에 잠들 때도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 환경과 수면 패턴을 적절히 조정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작은 습관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감정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저 지나쳐가는 일들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나 문화가 점점 더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단지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을 느끼기 쉬워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결국 우리는 자신을 점점 더 비하하게 되고 삶에 대한 열정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감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끝자락에 가서야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쫓아왔던 물질적 가치나 외적인 성취가 실제로는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중시하고 물질적 욕구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받고 이해받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고독과 싸우며 자신이 놓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을 잘 다루는 것이 노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독을 외면하거나 그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자아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변화가 두렵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과거의 상태를 고수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종종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얻는 소중한 감정들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용서와 이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던 젊은 시절의 습관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며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종종 너무 가혹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우리는 점점 더 현명해지고 그 현명함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전하고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워가며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삶의 일부분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나 자신을 돌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기준이나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은 이제 그만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사랑과 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놓아야 할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물질적인 것들, 불필요한 집착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나를 붙잡고 있던 감정들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가볍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젊은 시절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지혜는 바로 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 배움 속에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